당신의 두뇌는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치매에 걸리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치매에 안 걸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손상된 뇌를 치료하고 심지어 정상의 상태로 복구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40년 넘게 뇌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신경과학자가 알려주는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뇌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 복용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 대부분은 양질의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뇌에 좋다고 말하는 수백 개의 영양보조제들이 모두 정말 우리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양보조제를 먹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라고, 암을 예방하고 심장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뇌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뇌는 신체 중에서 그것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유일한 기관이자 우리의 삶을 관장하는 장기인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만 있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리의 뇌를 리부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레인 리부트입니다. 두뇌 건강의 모든 진실이 총망라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뇌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 치매가 걱정되는가? 당연히 우려할 만한 질환이다. 치매를 야기하는 세포 변화는 뇌가 노화하기 시작하는 3, 40대부터 일어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몇 살이든 간에 향후 치매 진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뇌 건강 습관을 바꿔야 할 적기라는 뜻이다. 뇌 손상은 미리 손을 놓고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지건강 회복을 위해 어떤 식이요법과 운동, 영양보조제와 생활습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뇌는 언제나 개선이 가능하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왔던 미식축구 선수들도 몇 달 만에 뇌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신은 정말로 뇌를 바꿀 수 있다. 뇌를 바꾸는데 뇌과학은 필요 없다. 뇌는 분명히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만큼 복잡하지 않다. 아니 사실은 뇌를 변화시키는 건 정말 쉽다. 나는 의사들이 환자의 임상기록과 뇌 스캔 정보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치료하는 연구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의 효과적인 작은 변화들을 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뇌 건강이 얼마나 최적화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놀랐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기억력 감퇴, 그리고 다른 신경퇴행성 질병을 포함해 뇌진탕이나 여타의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뇌스캔 정보를 사용하여 식이요법, 운동, 인지기능과 인지건강을 돕는 영양보조제 등으로 생활 방식 선택을 도움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 첫째,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를 배양할 수 있다.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인지기능에 중요하다. 예전 과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배양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밝혀졌다.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신경생성이 해마의 부피와 기능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력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기분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해마의 뇌세포 성장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 새로운 뉴런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평생의 능력을 선사한다. 둘째, 혈류가 전부다. 혈류라는 단어가 멋진 뇌 과학 용어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뇌로 향하는 혈류의 증가는 최적의 인지 건강과 인지 성능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활치 않은 대뇌순환이 만연한 이유를 알려면 두 가지 뇌 건강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 뇌는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풍부하고 꾸준한 혈액 흐름을 필요로 한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 혈액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장기의 혈류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뇌는 또한 근육보다 산소를 3배나 더 소비한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다. 근육과 달리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뇌의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 조직은 그야말로 굶게 된다. 우리의 뇌는 배고픈 기관이다. 신체 전체의 혈당 중 40에서 60%를 소비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은 중요한 영양소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뇌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활성화하는 뇌의 능력 또한 줄어든다. 셋째, 교감신경계 안정만으로도 단숨에 뇌가 변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생명 유지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심리적, 육체적 반응이다. 즉,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건강상 이점까지 있다는 얘기다.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투쟁 도피 반응은 두뇌 활동의 생성을 촉진시켜 포식자에게 쫓길 때 더 빨리 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짓누르는 2톤짜리 트럭을 들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은 뇌에 해롭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동맥을 좁히고 뇌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영구히 손상시킬 수도 있는 플라크 축적을 일으켜 대뇌 순환을 둔화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뉴런에도 끔찍한 소식이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오래 상승된 상태로 있으면 뇌는 신경 생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더 나쁜 경우 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뇌 조직을 노화시키고 신경 수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 충격적인 사건에 수반되는 정서적 고통이나 업무 부담과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다른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관절염,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고, 고혈압, 나쁜 식습관, 수면 부족, 만성적 탈수증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너무 오래 운동하거나 반대로 충분히 움직이지 않아서 만성적 스트레스가 초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하나 더 남았다. 바로 전자기장, EMF이다. 전자기장이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 주로 방사선으로서 휴대폰, 컴퓨터,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및 기타 전자장비에 의해 방출된다. 휴대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장은 뇌의 흥분도나 뉴런의 발화 가능성을 바꿀 수 있다. 너무 과도한 뇌 활동은 뉴런을 과흥분시켜 뇌 건강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전자기장은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며 심지어 신경 DNA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 전자기장이 신체의 수면 주기 및 에너지 수준을 방해할 수 있으며 체중 증가나 두통, 심지어 암과 같은 다른 의학적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대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섭취.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다.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블루베리 먹기.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다.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학장은 인지능력과 전반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다.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삶 전반의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프로 운동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방에서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자.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제2장. 뇌의 기본부터 파악하자. 뇌에 대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들. 첫째,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거짓이다.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조차도 우리는 뇌를 100% 사용한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생긴 노폐물을 치우는 등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며 꽤 열심히 활동한다. 그렇다면 두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뇌에서 맥박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두통은 근육의 긴장, 부비강 문제, 좁아지는 혈관, 그리고 실제 뇌에서 유래하지 않은 다른 문제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차가운 걸 빨리 마시거나 먹으면 갑자기 찌르는 듯한 두통이 올 때가 있다. 차가운 것을 먹고 생기는 두통은 뇌 주변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발생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두통은 사실 좋은 기능을 한다. 차가운 음식을 너무 빨리 섭취하지 않도록 신호를 발생시켜 궁극적으로는 뇌 내부의 온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익한 뇌 적응 반응으로 건망증이 있다. 우리의 뇌에는 기억 상실을 위한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소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느라 저장 공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든다. 따라서 다음번에 누군가의 이름이나 지갑의 위치 따위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연구에 따르면 좌뇌형 혹은 우뇌형 인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뇌의 모양은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더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창조적인 사람들일수록 더 얇은 피질과 피질의 주름이 더 많고 영역이 더 넓다. 그래야 뇌가 더 많은 뉴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경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피질이 더 두껍고 피질 영역이 더 좁으며 주름도 적다. 더 나은 뇌를 위한 베터 브레인 다이어트. 당신의 뇌를 구할 간단한 식단 변화. 가공식품이 왜 그렇게 끔찍하냐고. 간단히 말해 모든 면에서 해롭다고 대답하고 싶다. 가공식품에는 높은 칼로리와 설탕, 해로운 지방과 쓸모없이 많은 탄수화물,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가공식품에는 뇌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성분이나 생존을 위한 영양분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공식품에는 설탕뿐 아니라 방부제, 유화제, 인공감미료, 아크릴아미드를 비롯한 발암물질도 함유되어 있다. 이런 첨가물은 음식의 맛을 더 높여줄 뿐 아니라 미적으로도 색감을 주고 적어도 몇 달간 썩지 않고 가게 진열대에서 버티게 만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들은 조기 사망의 전반적인 발생률과 함께 암,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화학물질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해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며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가공식품의 유일한 장점은 피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연식품을 먹으면 된다. 자연식품은 우리가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에 먹었던 것들이다. 즉, 땅이나 농장에서 바로 나오는 식품, 혹은 첨가물이나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을 가리킨다. 단지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만 바꿔 섭취해도 뇌순환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뉴런이 자라고 염증이 줄어들며 다른 건강상의 이점도 많이 생긴다.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되 올바른 종류만 늘려라.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이다. 즉, 식이지방이 인지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지방 또는 지질은 신경막을 형성하고 세포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방은 뉴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뇌의 요소이다. 최적의 뇌순환, 신경 발생,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모든 두뇌 구조와 기능을 위해 지방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식이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모두가 더 많이 섭취해야 할 단 하나의 지방. 모든 지방이 뇌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의 종류는 우리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지방이기도 한 필수 지방산이다. 생선과 해산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필수 지방산은 뇌가 최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필수 지방산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음식이나 영양 보조제로부터 얻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필수 지방산은 DHA이다. DHA는 뇌에 있는 지방산 중 90%를 차지한다. 이 필수 지방산은 뇌순환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및 정보 처리 능력을 지원하는 세포막 보전까지 거의 모든 인지기능에 필수적이다. 인지건강과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DHA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바다를 품어라. DH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은 연어, 참치, 홍합, 고등어 등의 해산물이다. 일반적으로 DHA 섭취를 개선하는 데는 일주일에 1, 2인분 식사로 충분하다. 모든 생선에서 생선 맛이 나지는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해산물의 생선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도다리와 메기를 먹어보라. 특히 대구와 같은 일부 생선은 닭과 비슷하게 어떤 양념이나 소스와도 잘 어울린다. 해산물을 현명하게 고르자.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모두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늘 주의해야 한다. 해조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해조류, 특히 해초와 스피룰리나도 비록 양은 적어도 귀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DHA 외에도 두 해조류 모두 고농도의 미량 영양소 또한 가지고 있다. ALA를 최적화하자. 해산물의 DHA 함량이 높긴 하지만 섭취한 일부 ALA를 DHA와 EPA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전환이 몸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씨앗이나 호두, 강낭콩과 같이 ALA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첨가물 구매에 주의하라. 시리얼과 오렌지 주스, 에너지바,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제과제 빵류 같은 진열대의 여러 상품에 DHA와 EPA가 첨가돼 있다. 하지만 이들 식품 대부분은 고가공식품이며 DHA보다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또는 화학물질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진실. 당신의 뇌도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한다. 특히 포화지방은 세포막을 만드는데 핵심적이며 콜레스테롤은 다른 신체 기능 중에서도 인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많은 사람이 실수로 외면하는 탄수화물 섭취. 내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포도당의 가장 좋은 공급원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더 쉽게 단당으로 분해된다. 그렇다고 빵이나 파스타, 쿠키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은 인지 건강에 해롭다. 대개는 너무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뉴런의 기능을 방해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지에 관련된 주요 뇌 영역을 축소시켜 기억력 문제, 사고 곤란, 인지력 저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뇌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의 종류는 통곡물, 채소, 견과류, 콩, 과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서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보다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식품군. 진녹색 채소와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와 양배추, 청경채와 상추 등. 만약 오늘 단 한 가지 채소만 먹을 수 있다면 진녹색 채소를 선택하라. 진녹색 채소에는 다른 어떤 식물보다 칼로리당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과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과 함께 인지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들 모두 기분과 정신적 경각심을 증진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필요하다. 진녹색 채소는 또한 뇌의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건강한 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혈액을 산소화 정화하는 것을 돕는 녹색 식물 색소인 엽록소의 몇 안 되는 공급원이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진녹색 채소를 여러 번 섭취할 경우 신경퇴행성 노화와 감퇴에 대항할 수 있고 뇌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버섯과 풋고추, 가지와 오이, 양파와 애호박, 마늘과 부추. 야채가 진녹색이 아니라고 해서 뇌를 이롭게 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위에 열거한 모든 채소는 질병과 싸우고 기분을 좋게 하는 기능과 함께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 도토리, 호박, 당근, 고구마, 피망과 파프리카류, 무, 비트.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 오렌지색, 빨간색, 노란색 채소를 적어도 1인분 이상 섭취하라. 이렇게 밝은 빛깔의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칼륨과 함께 비타민이 농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영양소는 인지기능, 스트레스 감소, 신경 차원의 노화 방지, 신경 퇴행성 질환 및 감퇴의 위험 감소에 필수적이다. 고구마와 당근처럼 색이 화려하고 녹말이 많은 채소는 또한 두뇌에 건강한 당을 공급한다. 특히 고구마에는 비타민 E가 함유돼 있어 신경 생성을 촉발하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인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통곡물과 마찬가지로 고구마도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과와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와 레몬, 포도.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 중 일부는 당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과일을 피하기도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몸과 뇌가 더 건강하다. 과일은 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첨가 혹은 인공 감미료가 아닌 자연적 형태의 과당이다. 과일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도 많다. 특히 베리류에는 항산화제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성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신경 생성을 촉진하는 능력 덕택에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감귤류는 노화와 관련된 퇴행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C와 다른 미량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검정콩,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흰색 강낭콩, 녹두. 콩은 정신건강을 위한 전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과도 같다. 콩류의 풍부한 단백질과 섬유질에는 고기와 유제품에서 종종 발견되는 독소가 없다. 콩류는 또한 최적의 뇌 기능에 필수적인 엽산과 비타민 B의 풍부한 공급원이다. 비타민 B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비타민 B는 수용성이고 우리 몸은 비타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콩류에는 치매 예방을 도울 수 있는 폴리페놀로 알려진 산화 방지제가 함유돼 있다. 호두와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넛, 해바라기씨와 호박씨, 잣과 땅콩.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견과류 2 찻숟가락만 먹어도 노인들의 인지기능을 6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견과류와 씨앗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씨와 아몬드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고 뉴런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견과류와 씨앗은 다른 미량 영양소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염증을 낮추고 뇌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인지와 학습, 기억과 관련된 뇌파 주파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두는 또한 뇌에 좋은 슈퍼푸드로 뉴런의 메시지 전달을 향상시키고 기억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염증을 줄이고 신경 생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식물성 단백질의 효능.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뇌를 보호하고 혈당, 염증, 나쁜 콜레스테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인구가 장년이 되어서도 더 오래 살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이동성을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며 인지력을 더 많이 유지한다고 한다. 콩은 완전한 단백질로 9개의 아미노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몸은 또한 콩으로부터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콩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물성 화합물인 이소플라본도 함유하고 있다. 건강에 해로운 요소는 없지만 콩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콩의 95%는 신경 독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콩이므로 항상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여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가게 진열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콩기름, 콩마가린, 단백질 가루와 쉐이크에서 발견되는 콩 분리제를 포함한 수십 개의 가공된 콩 제품을 멀리해야 한다. 간헐적 단식. 지난 몇 년간 체중 감량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면 간헐적 단식에 대해 들어보거나 고려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간헐적 단식은 며칠 동안 계속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사이에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보통 저녁에서 이튿날 아침 사이에 또는 이튿날 점심까지 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잘 연구된 생활 방식 변화다. 규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체지방, 심박수, 낮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기록하며 건강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혈중 지방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뇌와 관련하여 간헐적인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 염증을 없애고 신경 생성을 유발하며 신경 가소성 또는 뇌 변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위한 5단계. 12시간부터 시작하라. 첫날부터 16시간 단식에 도전하려 하지 말 것. 저녁 7시나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12시간 금식을 목표로 삼자. 이후에는 간식을 먹지 않으며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일단 12시간 단식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후 16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금식 기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차츰 늘려나가자. 단식은 탈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과 무가당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 혈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고칼로리 혹은 유가당 음료는 피하도록 하라. 질 좋은 음식에 집중하라. 만약 하루의 마지막 식사가 지방, 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분이 거의 없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곧바로 식욕이 증가하고 단식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 날 아침까지 단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이 함유된 건강한 저녁 식사를 하자. 다시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배고픔은 정상적인 감각이다. 포기하지 말고 금방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을 덜 느낄 것이다. 배고픔의 잘못은 없다. 단지 소화기관이 치유될 기회를 얻는 동안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단식 전 의사와 상의할 것. 임산부나 제1형 당뇨병, 암,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 새로운 뇌세포를 얻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인지적 적성과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무엇이든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이 신경 생성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의 수를 2배 혹은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운동이 어떻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신체 활동이 뇌를 자극하여 뇌유리 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운동은 또한 뇌의 혈액이 해마에서 뉴런 형성을 촉진하는 특정 단백질을 방출하도록 만든다. 신경 생성을 위한 최고의 운동. 단순히 몸을 더 움직이기만 해도 증가하는 뇌순환과는 달리 신경 생성은 주로 달리기와 다른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과 같은 특정 형태의 운동에 의해 자극받는다. 동물 대상 실험에서 러닝머신을 6에서 8주 동안 뛴 쥐의 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전력 질주나 다른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한 같은 배에서 나온 다른 쥐들보다 새로운 뉴런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뇌의 연결성에 관한 한 장거리 달리기는 뇌의 시냅스의 수와 변이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육상 선수의 뇌스캔 결과 집행 기능과 운동 통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조깅이나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길을 찾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고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인 근육 운동 능력을 발휘하면서 뇌가 다중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뇌가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아침 운동은 신체의 일주기 리듬, 즉 수면 기상 주기를 재설정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운동은 우리의 중심 온도를 높여서 일어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코르티솔 수치 또한 아침에 더 높으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는 것이 코르티솔 수치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야외 운동을 하면 흐린 날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는데 이는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을 자극한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더 이른 저녁에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도록 학습하게 되어 더 빨리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뇌가 코르티솔을 비롯해 운동으로 생성된 활력을 주는 다른 화학 물질을 제거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신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살을 빼는 동시에 인지 강도를 높이는 방법. 뇌 자체에 지방세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도한 지방의 존재는 정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지방세포가 뇌혈관과 다른 조직 및 세포와의 경계인 혈내장벽에 침투할 수 있는 해로운 독소를 방출한다고 믿는다. 체지방이 많으면 그만큼 독소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뇌 안으로 들어간 지방세포의 독소는 뇌를 장악하려 한다. 해마를 침범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고 인지시냅스를 끊어 오작동을 유발한다. 그 결과 기억력 손상, 학습 저하, 전반적인 인지력 하락이 찾아온다. 체중 감량은 분명히 우선적인 해결책이다. 과학자들은 운동하는 쥐들이 뇌의 지방의 침투로 인한 손상을 되돌릴 수 있고 심지어 해마 기능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몸무게가 같더라도 활동적인 동물들이 주로 앉아있는 동물들보다 인지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도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이 2달 동안 운동을 하면 뇌 순환이 증진되며 뇌의 독성 효과 또한 해소된다는 점이 발견됐다.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을 뺄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뇌에 도움은 되겠지만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큼 다양한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 1만 8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깅을 한 사람들이 체중을 가장 많이 감량하였으며 시간이 흘러도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단거리 달리기와 같은 짧은 고강도 운동은 지방을 더 빨리 태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는 법. 신경퇴행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치매를 앓는 환자에게 운동을 장려하면 환자의 인지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내 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경련과 균형 문제로 힘들어하실 무렵 일주일에 서너 차례 30분에서 1시간씩 실내 사이클을 타러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덕에 몸의 긴장이 완화되었고 경련이 줄어들었으며 근육 경직과 균형 문제에도 신체의 움직임이 많이 호전되었다. 정신적인 날카로움과 집중력도 좋아져서 신문 퍼즐을 더 빠르고 더 열심히 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뇌 이미지 연구 결과 일정 수준의 사이클링 운동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뇌에서 기능적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질병과 연관된 증상의 관리도 돕는 안전하고 저렴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를 바꾸는 6가지 보조제. 이 6가지 영양 보조제를 적어도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하면 여러분은 뇌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DHA와 EPA가 풍부한 오메가3 영양 보조제를 매일 복용하는 경우 뇌순환이 증가할 수 있고 새로운 뉴런 성장의 지원, 인지 개선,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DHA 영양 보조제는 또한 우울증, 불안, 당뇨병, 체중 증가, 고혈압, 암, 심장병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세로토닌처럼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종합 비타민.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보충하면 노화의 시작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가벼운 뇌 손상이 있는 노인들도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여 인지 기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내장 속 불친절한 박테리아의 균형을 조절한다. 나쁜 박테리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전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즉 수조계의 박테리아, 균류, 그리고 신체 내의 다른 미생물들은 물론 나아가 뇌와 신체의 나머지 부분들도 더 건강해질 것이다. 비타민 D. 뇌에서 비타민 D는 뉴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과 다른 기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칼슘 수치의 완충을 돕는다. 또한 이 영양소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타민 D가 충분치 않으면 염증 및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인지장애와 대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액체형 미량 미네랄 영양 보조제. 우리 몸과 뇌는 주요 다량 미네랄만큼이나 미량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 풍소, 크롬, 구리, 게르마늄, 요오드, 철, 망간, 셀레늄과 아연 등이 미량 미네랄에 해당된다. 각각의 미량 미네랄마다 기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지 기능에 중요한 세포의 생성을 돕는다. 일부 미량 미네랄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거나 몸과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미량 미네랄도 있다. 미량 미네랄이 너무 부족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커큐민. 강황에 들어있으며 황금빛을 내는 이 활성화 합물은 강력한 뇌 건강 보조제로서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이딴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 화합물은 또한 신체 고유의 항산화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한다. 커큐민은 또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데
염증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분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커큐민은 뇌우레 신경 영양인자를 자극한다. 커큐민 영양 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피페린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라. 부추에서 추출한 이 물질은 화합물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돕는다. 수분 공략법. 우리의 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성능 스포츠카가 효율적으로 달리려면 고급 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뇌 역시 최고의 인지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 모든 미국인의 4분의 3은 언제든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뇌는 약 75%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75%의 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심지어 체중 대비 1%의 수분 감소조차 기억력, 기분, 정신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방해하면서 인지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다이어트 음료나 다른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로 수분을 공급하려고 하지 마라. 향료가 첨가된 물에 불과해 보이지만 화학물질과 인공감미료는 여러분의 수분 공급 목표를 방해하면서 인지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요즘 탄산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지만 가급적이면 피할 것을 권하고 싶다. 탄산수는 이름부터 그렇듯 우리가 마시는 알칼리성 물보다 훨씬 산성이다. 탄산이 포함된 모든 음료는 속쓰림, 가스, 붓기를 유발한다. 뇌에 가장 좋은 종류의 물.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물은 오염물질이 없고 산성보다는 약간의 알칼리성인 순수한 물이다. 일반 수돗물보다는 pH 농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알칼리성 음식과 음료는 혈류에서 산을 중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대다수의 건강 전문가들은 우리 몸의 산이 낮을수록 질병 위험도 낮다고 믿는다.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맹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빠른 해결책은 물에 레몬즙을 넣는 것이다. 레몬물은 비타민C와 식물 영양소의 주입을 도와주고 몸과 뇌에 더 나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수로 바꿔준다. 커피에 대한 진실. 커피 한 잔 후에 잠이 깨고 정신이 드는 이유는 커피의 카페인 때문이다.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하며 부신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중추 신경계를 자극한다. 그러나 커피의 카페인은 신체와 뇌가 소화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며 내면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효능은 고맙지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중추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여러분의 몸과 뇌는 항상 각성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순환이 감소하고 회백질과 신경 생성이 줄어들고 집행 기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다. 커피는 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수면을 방해한다. 연구에 따르면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 주기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카페인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섭취하는 사람이 더 피로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이다.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고농도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인 아크릴아미드도 생성된다. 스트레스 공략법. 하루에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6가지 방법. 수면 루틴을 세우자. 수면 양과 질을 모두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 안의 시계가 재설정되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지치게 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다. 온도를 낮추자. 우리 몸은 수면을 시작하기 위해 중심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창문을 열면 그 과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15에서 19도이다.
휴대전화, 태블릿, TV 및 노트북을 보지 말 것.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을 끄기 전이나 불을 끄고 나서도 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곤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한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90분 전부터는 이런 기계와 작별 인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 여의치 않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블루라이트 필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자. 수면 의식을 만들자. 우리 집은 매일 밤 8시부터 실내의 조도를 낮추고 몸이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매일 9시 30분쯤 나는 애완견을 데리고 마지막 산책을 한 후에 이를 닫고 세수를 하고 읽기 좋은 책을 들고 침대로 들어간다. 불을 끄기 전 몇 분간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잠에 들기 3시간 전부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저녁이나 간식을 잠들기 전에 먹으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수면에도 방해가 된다. 더 차분하고 똑똑한 마음을 위해 머리를 단련하는 3가지 방법. 명상.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은 혼자 있을 조용한 공간을 찾고 여러분의 숨과 몸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피어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에 빠지는 대신 생각을 인정하고 그저 심호흡에만 집중해보자. 일반적으로 이를 마음가짐 명상이라고 한다. 요가. 명상과 비슷하게 요가는 회백질을 증가시키고 요가를 할 때뿐 아니라 그 후 며칠 동안 뇌의 편도체의 크기를 줄여준다. 또한 요가는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것을 돕는 가바의 생성을 자극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1시간 요가를 할 경우 가바가 27% 증가한 반면 같은 시간 동안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요가는 또한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다른 기분 좋은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인지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을 진정시키고 성인의 뇌세포 성장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생성과 관련된 단백질인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심호흡. 심호흡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점이다. 몇 초 만에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과 심박수 역시 동시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 위기 상황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뭔가 불안하거나 순간적으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때 심호흡을 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 마치 스위치를 끄듯 뇌의 전기 활동을 멈출 수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푸는 12가지 다른 놀라운 방법. 조깅을 하라. 달리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상법이다. 조깅만으로도 내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라. 개가 가장 좋은 친구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라. 가장 친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몇 분만이라도 웃음이 터지곤 한다. 친구는 내 문제에 대해 다른 신선한 관점을 가져다 준다. 해변이나 산으로 가라. 자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과 기분을 개선해주는 과학적인 효과가 분명한 뇌 건강법이다. 가바 영양보조제를 복용하라. 나는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신경전달 물질 영양보조제를 추가로 복용한다. 난방을 높이자. 만약 찜질방이나 온수욕조를 체험해봤다면 근육과 정신을 엄청나게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기발한 책을 읽으라. 동기부여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생각을 진정시키고 관점을 바꾸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받는다. 긴장을 풀어주는 백색 소음을 들어보자. 부서지는 파도 소리나 빗소리, 인간의 심장 박동, 또는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찾아보자.
빛을 보자. 밖으로 나가 햇빛만 받아도 뇌가 진정되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 내가 창문이 많은 방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창문이 없는 사무실이라면 자연광과 비슷한 빛을 내는 전구 조명을 설치해보자. 더 나은 뇌를 위한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뇌를 바꾸는가? 고민을 반추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의 뇌에 문제가 된다. 미래나 과거의 어떤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안하고 분노하고 암울하게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생각들은 결국 우울과 불안, 그리고 뇌와 몸에 다른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정성은 또한 사고와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손해와 기억력 문제와 충동 조절 문제, 그리고 기분 장애와 관련된 측두염 모두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더 안 좋은 점은 부정적인 생각은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데, 이로 인해 암울한 감정이 들고 현재의 경험을 나쁜 기억으로 저장하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형태의 치매의 가능성도 높인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신경 경로가 만들어진다.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암과 당뇨, 심장질환, 그리고 다른 만성질환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긍정적인 생각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인지기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낙관주의는 또한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망률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심장마비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나 낮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정말 필요한 두뇌 게임. 십자말풀이나 스도크와 같은 퍼즐이 뇌를 자극하고 인지력 감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뇌 과학자들이 인지훈련이라고 표현하길, 이러한 두뇌 게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 더 명민해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다. 인지훈련은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심지어 지능을 향상시키면서 여러분의 인지력을 여러 측면에서 몇 달 안에 향상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두뇌 게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4가지 팁. 첫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 매일 같은 일을 하면 여러분의 뇌는 지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십자말풀이 퍼즐을 매일 하면 뇌가 도전에 익숙해져 결국 더 이상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받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바이올린을 몇 년 동안 연주했다면 비올라를 배우는 것은 트롬본을 배우는 것만큼 뇌에 효과적이진 않다. 그러므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자. 둘째,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라. 비행기의 이륙이나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매일의 통근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지루해진다. 이동 중에 인지훈련을 하며 지루함을 두뇌의 훈련 시간으로 바꿔보자. 공항에서 시간을 죽여야 할 때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이용해 냅킨에 글씨를 써보자. 자녀나 배우자를 태우기 위해 차에서 대기 중일 때는 두뇌 훈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보자. 셋째, 평소 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해보자. 새로운 것이라도 컴퓨터로 하는 두뇌 게임만 하거나 십자말풀이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만큼 인지기능의 증진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운동에 비유한다. 팔로만 아령을 들면 다리엔 힘이 들어가지 않고 심혈관계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넷째, 호기심을 가져라. 내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멋진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해보자. 당신의 인지력과 건강뿐 아니라 순수한 기쁨과 지식에 대한 사랑으로 배워보자.
더 똑똑하고 더 명석하고 더 건강한 정신을 위한 10가지 두뇌 게임. 첫째,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매일 30분 책을 읽어라. 우리는 모두 3가지 유형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 결정적 지능은 지식, 사실, 기량의 축적을 의미하고, 유동적 지능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잘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뜻하며, 감성적 지능은 우리가 개인들과 사회적 상황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읽는 행위, 특히 매일 적어도 30분 동안 책과 같은 긴 문장들을 읽는 행위가 이 3가지 지능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30분 동안 이야기를 읽는 것은 뇌 전체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이런 독서가 전반적인 신경 연결과 백질 능력의 온전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둘째,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매일 새로운 어휘를 마스터하라. 새로운 어휘를 익히면 작업 기억을 증가시킨다. 작업 기억은 기본적인 기억력과 전반적인 지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기 기억의 자산이다. 작업 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를 익혀 확장하면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 셋째, 만약 당신에게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컴퓨터 두뇌 트레이닝 게임을 하라. 넷째, 치매가 걱정된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언어는 진화가 인간 두뇌에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몇 년 동안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하나의 언어만 구사하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늦게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잘 다루도록 두뇌를 훈련하고 싶다면 아티스트가 되어보자.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든 뜨개질을 하든 도자기를 만들든, 예술행위는 다른 두뇌 게임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지 능력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시각예술을 제작하면 뇌의 여러 영역에 걸친 기능적 연결을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회복력을 증가시킨다. 예술가들은 또한 두뇌 양쪽에 더 많은 회백질을 가지고 있다. 낙서는 비슷한 인지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거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림을 위아래 뒤집어 그리면 우뇌와 좌뇌의 통합이 용이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능숙하게 민첩해진다. 여섯째,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와 싸우고 싶다면 자원봉사를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두뇌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자원봉사는 훌륭한 두뇌 강화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박의 행동은 해마 같은 뇌의 특정 부분에서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반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95이라는 놀라운 나이까지 사신 나의 할머니는 45년 동안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나는 할머니가 노년에도 그렇게 인지적으로 날카롭고 건강하셨던 이유가 봉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증진되며, 이 모든 것이 노화로 인한 정신적 쇠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길 바란다면 내면의 문학성을 두드려라. 무엇을 표현하든 창의적인 글을 쓰면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켜 해마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글쓰기가 단어를 찾아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으로 글을 쓰면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켜 사고력과 언어, 아이디어 생성을 향상시킨다.
8째, 집중력을 기르고 싶다면 십자말풀이, 직소 퍼즐, 스도쿠를 풀어보자. 이 세 가지 퍼즐 모두 문제를 풀기 위해 단어와 퍼즐 조각, 숫자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충분히 빈번하게 풀이를 해나간다면 집중력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실제 십자말풀이와 스도쿠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10살가량 어린 사람들과 비슷한 인지 능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컴퓨터 두뇌 게임처럼 특정한 시간 제한이 있는 일부 인지 게임과 달리 어려운 퍼즐이나 숫자 게임에 몰입하여 몇 시간을 쉽게 보낼 수 있다. 9째, 당신의 정신적인 명석함을 높이고 싶다면 다른 길로 가라. 새로운 길을 택할 때마다 두뇌의 새 도전이 되어 회백질 증가와 함께 집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신적인 명석함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10년 전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구다. 연구진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는 택시 운전기사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을 택하면 더욱 명석해지고 명료해진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진다. 새로운 길을 택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주목하고 당신이 처한 현재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10째, 매일 내 도전적인 간단한 과제를 원한다면 무엇을 좋아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든 그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많은 두뇌 게임의 목적은 동일하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방법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든 골프 레슨을 받든 또는 전혀 모르는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보든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과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알고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중년과 노년을 위한 뇌 회춘법.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